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6월달 이후의 주택시장 흐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요즘 자꾸 그 시장의 흐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으니까, 시장이 언제 반등을 하냐, 그것이 가장 우리의 관심사겠죠.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장의 모멘텀, 추세 변환이 되는 그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실수요자들은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일반인들이 아는 그 환경과 그리고 신문 기사와는 다르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리고 화폐의 어떤 유통에 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국제 경제라든지 그런 금융,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문에서 나오는 이야기, 항상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성장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팬데믹이 온다, 그런 기사들에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집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집이 없으면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싸게 사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그러한 기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유튜브에서도 폭락론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방송의 후반부, 중반부나 후반부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산의 인플레에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엄청난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 달러가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약세가 되면서 인플레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벌써 움직이고 있는 자산시장, 벌써 강남, 지방, 수도권, 그런 시장이 수치상으로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벌써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PPT 화면을 보면서 쭉 따라가시면서 오늘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수치의 변화, 그리고 시장에서 어떠한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장이 이제 변하고 있구나,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에 최고의 어떤 이슈는 0.25죠. 0.25를 인하했죠. 그래서 코피스 금리가 0.5가 됐죠. 이제 더 이상 더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내릴 수는 있죠. 0.25까지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주담보 금리가 2.0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급여는 자꾸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내가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도 있고,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니까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더 좋은 집으로 전세를 간다는 겁니다. 이제 주거의 상향 이동이 되는 거죠. 상향 이동. 그런 점에서, 그리고 전세로 살던 사람이 매매로 돌아서고, 그러한 이동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금리의 인하, 역사상 최고 저금리. 이 금리에는 분명히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월에 재산세 부담으로 이제 강남의 급매물들이 많이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급매물들이 다 소진이 됐다는 겁니다. 5억, 3억, 그렇게 떨어진 아파트들이, 음마아파트, 반포에 있는 아파트, 다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주공 5단지, 잠실 주공 5단지, 다 그렇게 거래가 돼서 그런 급매물들이 지금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 호가가 나오고, 다음 장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에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중대형평수이주. 이 코로나 팬데믹이 최소한 우리나라는 진정이 됐다. 이제 미국도 조금 진정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제 경제활동을 재개를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회식을 하는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극성을 부릴 때는 식당에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식당에서 마스크 쓰고 밥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뭐 식당이 다 바글바글해요. 이제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잘 그 방역 체제도 잘 되어 있고 뭐 어쨌든 경제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밥은 먹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서서히 정상적인 활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식당들을 가보면 또 그리고 정부가 재난기금으로 또 한 사가구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줬나요? 자 100만 원. 자 그것도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컸다. 자 뭐 사실 그거 주느니 마느니 막 말들이 많았는데 자 그것은 참 잘한 정책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돌아가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없애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확진자들은 추가로 나올 수는 있어도 일단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자 그런 점에서는 그 재난기금 아주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자 그리고 이제 또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 이천선에 안착을 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뭐 20포인트, 뭐 14포인트 갔는데도 반등을 하더라는 겁니다. 반등을.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천선에 완전히 안착한 건 아니지만 그 계속 장중 테스트를 통해서 이천선이 쉽게 안 무너진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아직도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저는 계속 강세장으로 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강세장으로 보고 있는데 최소한 6월달 지금 이제 다음 주가 6월달이니까 6월달 최소한 한 달 6월달 뭐 7월달까지 강세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주식들이 이제 그 밑바닥에서 뭐 코스닥도 많이 올라왔고 뭐 세계 상승률 1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코스피 종목도 거의 뭐 전고점에 오른 가격도 있고 뭐 언택트 관련 주식들은 거의 전고점을 다 돌파했고 자 그리고 웬만한 주식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 가장 상승을 안 한 게 삼성전자예요. 재밌는 게. 자, 이제 동학개미들이 많이 들어가서 뭐 상승을 안 했는지 뭐 그랬는지 몰라도 자 어쨌든 무거운 주식 아닙니까? 자, 그 무거운 주식이 이제 그 5만원대 올라왔다는 거죠. 5만원대에서 안착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5만원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지금 삼성전자는 또 저점일 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건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수가.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장은 6월달 시장은 바로 이제 2000선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어떤 그러한 시장이 될 것이다. 그런 시장에서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근데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저렴한 게 삼성전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주식 얘기는 이제 제가 다음에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주식시장이 2000선에 안착을 했으니까 이제 경기가 이제 반등을 하는 국면이구나.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 자, 그런 의미에서 2000선의 지지는 안착과 지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강남 음마아파트 20억대 호가. 20억대에 하나 거래가 됐다고요, 하나. 4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5월달에 예를 들어서 한 건이 20억대가 됐다. 예전에 이제 자 그렇게 거래가 됐는데 자 20억대 이제 호가가 됐다. 자 그리고 외지인들이 이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달에 비해서 4.9%가 증가했고 그래서 외지인들이 36.2%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작년에 한참 강남이 이제 많이 거래가 될 때 한 41%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자, 강남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입성하고 싶은 곳이니까 전국의 큰 손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게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자 그래서 외지인 거래 비중이 늘었고 그 다음에 가격도 올라갔다. 급매물들 4월달 황금 연휴에 바로 그런 급매물들이 다소화가 됐다. 자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내년에도 올라가고 그런 점에서 시장의 그 상승 압력을 막아줄 수 있는 그 어떤 그 상단의 벽은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은 뒤에서 얘기하고 강남 주택 시장의 움직임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의 주택 시장의 상승과 끝은 강남 주택에서 시작되고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집값의 기준은 강남주택으로 기준이 되고 강남주택의 기준이
송파의 집값을 기준이 되고, 송파의 강남 주택의 기준이 판교 집값의 또 기준이 되고, 판교 집값의 기준이 또 분당의 기준이 되고, 또 그런 집값이 또 광역시의 대장 아파트 기준이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강남 아파트의 그 가격은 매우 중요하다. 자, 이게 이제 신문에 최근에 거래된 건데, 타워 팰리스 129제곱미터, 이게 이제 29억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 그 중대형 아파트들은 강남도 아직 그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그 중소형 아파트보다는. 근데 29억. 자, 예전에 이제 고가가 23.9억이었다고 하는데 29억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인가요? 그게 이제 그거는 30억이 넘지 않습니까? 84 기준으로. 자, 그렇게 보면 이게 또 싸다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도곡 레슬이 179제곱미터 21층이 39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네요. 자, 그 종전 가격이 34억, 이제 4억이 올라서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음마아파트 20억에 거래 하나 됐고, 그 다음에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가 21.5억, 자, 5구가 25평이, 그 다음에 이게 종전 가격이 이제 19억 1000에 거래됐던 게 1억 4천이 올랐네요. 자, 이제 뭐랄까요, 강남 시장이 이제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아요. 자, 왜 이런 강남의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하냐? 자, 그것은 제가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강남에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세종으로 내려서 요즘 최근에 못 가고 있는데, 자, 가끔 한번 강남에 가보십시오. 강남 대로에 꽉 찬 고급 승용차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흔하게 보이는 벤츠, 그런 거는 기본이고, 외제차는 기본이고, 슈퍼카도 많이 볼 수 있죠. 슈퍼카도. 그리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 가면 당연히 주차장에 슈퍼카들은 거의 다 슈퍼카들은 꽉 차 있고, 자, 그 정도로 강남에 고급 승용차가 많다는 얘기는 이제 강남에 진입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웹툰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을 거고, 계속 연예인들도 돈 많이 버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서 벤처기업에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벤처기업 들어가서 스타벅 옥션 받아가지고 또 고액 연봉가들도 있고, 우리 경제가 계속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GDP가 성장하고 있으면 그만큼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정말 부자들이 어디 마용성을 가겠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꼽는 데가 강남이죠. 강남. 자, 그러니까 강남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화폐 가치가 예전의 화폐 가치가 아니다.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수요는 많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강남은 이렇게 실수요자는 많은데, 이제는 대출 규제로 투기 수요 가세는 어렵죠. 이제 예전만큼 이제 상승을 그렇게 빠르게 급격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투기 세력들이 대출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렇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빠른 상승은 힘들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산세, 보유세 부담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자,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는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한 여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 보유세, 재산세 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상승은 이렇게 급격하게 안 되고, 자, 그러다 보면 매물들이 좀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제 적정 가격에서 거래가 되겠죠. 급격한 상승은 힘들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수요는 많아도. 이제 현금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15억짜리 아파트 상을 사려면 15억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럼 29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29억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 34억. 글쎄요, 34억, 35억 대도 현금을 가지고 올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저는 그렇진 않다. 그냥 적정한 가격에서 거래가 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20억을 낼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아졌어요. 이제 문제는. 왜냐면 지금 보유세를 자기가 한 25억짜리 살면 한 달에 1000만원 내나요? 예를 들어 1000만원, 1500만원 낸다. 1000만원 정도 낸다. 예를 들어. 자, 그러면 그분이 이제 월급은 한 연봉 5천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1,000만 원을 낸다. 그거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졌다. 자, 그래서 이제 강남은 웬만한 그 월수독이 높으신 분들 아니면 진입이 어렵다. 자, 그래서 급격한 상승이 어렵다는 거예요. 강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려면 우리 경제의 파이가 커져야 돼요. 우리 GDP, 우리 경제 성장률이 커져서 많은 부자들이 나오면, 더 많이 나오면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있을 때 강남이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거지. 지금 어떤 투기 수요를 막아놓은 상태, 그리고 재산세, 보유세 부담. 자, 그것으로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제 딱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예를 들어 2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17억이에요. 그러면 갭 투자로 들어온다는 거죠. 갭 투자. 자, 그게 한 가지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 내가 투기로 들어가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갭 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전세가 목에 찼을 때. 자, 근데 그것도 이제 재산세 보유세를 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 강남이 제자리를 찾았고 금매물이 소화되고 반등 흐름이 강한 시장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강한 시장 흐름이.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캐치를 빨리 해야 돼요. 캐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 그 반등률,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 신문에서 본 바로는 세계 1위 상승률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가장 반등이 좋은 게 미국이죠. 근데 미국보다도 또 반등이 좋다고 그래요. 우리 시장이. 자, 이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예요. 이게 왜 그렇게 반등이 빨리 됐나. 자, 이건 간단해요. 말 그대로 개인들의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걸 다 받아줬어요. 지금 우리가 2000선에 올라가는데도 외국인들이 사지를 않아요. 뭐 중간 간헐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사는 것 같은데, 우량주들은 간헐적으로 사는데 샀다 팔았다 그래요. 일관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시장을 올린 것은, 요번에 주식시장을 올린 일반인들의 그런 풍부한 유동성과 연기금, 자, 그리고 기관들의 간헐적 매수, 자, 국내 자금으로 거의 다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중에 돈이 남는 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못 들어가게 돈을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물론 부동산 시장에서 지방 투자 아파트, 지방 아파트 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 분들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은행에다 못 가는 거니까, 은행에 예탁을 해놔도 금리가 뭐 형편이 없으니까, 자, 그 돈이 이제 다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온 거죠. 그리고 펀드들을 또 많이 환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펀드 맡겨봤자, 그 펀드 매니저라고 해봤자 대한민국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가지고 수익률 제대로 낸 사람이 있습니까?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수수료만 다 빼먹지.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바로 이제 주식시장에 몰려 들어와서 올라갔다. 자, 근데 그리고 그런 유동성만 가지고는 그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번 주식시장에서 막 그 거래도 많이 했지만,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승질이 급해요. 제가 보기에는 승질이 급해요. 그래서 막 한번 붙으면 열을 받으면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게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이제 막 주식 투자하고, 또 막 그 가는 종목에 더 막 종목들을 더 사서 그 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고, 뭐 그래서 이제 막 네이버, 카카오 그런 주식들이 막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잠깐 주식 얘기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2000선이 넘었는데도 아직 뭐라고 할까요? 일반인들의 돈, 아주 그 시중에 있는 일반인 돈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나마 예전에 낙폭 과대일 때 1400, 1500, 1600대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만, 소위 말해서 주식을 잘 모르는 분,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네 하고 들어오는 소위 호갱이 손님이라고 그러죠. 그런 돈들이 아직은 주식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보기엔. 자, 그런 주식들이 들어올 때 주식은 고점을 치는 거예요. 고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주식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강세장이에요. 강세장. 자, 6월달도 강세장이다. 뭐 7월달은 가봐야 알겠지만 6월달은 강세장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요즘 문제가 뭐냐면, 뭐 중국 보안법 문제로 막 이제 시장이 또 막 계속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보안법 얘기가 나오면
일반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다 투매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거기서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우량주들을 저쯤에 다 뺏기고 있더라. 하여튼 뭐 주식시장 얘기는 그렇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의 급반등. 자, 그게 이제 주택시장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격.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더 큰 돈이 그 주식장에 1조가 들어갔으면 그 돈이 지금 2조가 돼서 리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6월 달까지 강세장이면 이제 6월 달에 이제 주식을 다 팔고 5월 달에 다 팔고 5월, 6월에 다 판 돈이 주식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다리가 딱 맞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월 달이면 이제 재산세 납부 기간이 끝나면 금매물들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의 매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좋은 매물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호가가 올라가는 호가들이 나오고. 자, 6월 이후에 주식시장 돈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온다. 그 유동성 돈이. 자, 그 점을 캐치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 점을 캐치해야 이 시장의 반등 타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투기 세력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현장에서 뭐 블로그 글에서 뭐 어떤 뭐 전문가들 그 글과 유튜브에서 뭐 다 이렇게 취합을 해보면 이 투기 세력들은 벌써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벌써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실수 제가 지난번 강의부터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실수요자들 괜히 그렇게 다 나중에 급등을 한 다음에 사지 마시고, 이렇게 좋을 때, 이게 아직 요즘 조정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시라고 제가 계속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그런 움직임이 강하냐? 자, 일단은 아직은 서울은 마이너스 구간이지만 어떤 예전의 가격을 아직은 회복을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의 가격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아직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자, 그게 이제 어떤 기사를 바탕으로 하면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수도권, 청주,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도권, 지방 여기 제가 어떤 지방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나온 기사에는 청주가 요즘 강하니까 수도권, 청주 지방 특정 지역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수도권은 어디냐? 자,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자, 이 지역 수원, 안산, 광주, 구리, 하남. 자, 이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 자, 바로 이겁니다. 비규제 지역 플러스 교통호재다. 자, 여러분, 투기 세력들이 이 규제 지역으로는 못 들어가죠. 이 대출이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재가 있는 지역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실수요가 든든한 지역을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수도권이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비규제 지역 플러스 교통 호재. 자,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경기도 수도권이 옛날의 경기도 수도권이 아니에요. 그거 생각을 깨우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시흥시도 많이 얘기했고, 시흥시 초창기부터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신안산선, 그 다음에 서해선, 그 다음에 월판선, 수인선, 엄청난 교통 호재가 들어오니까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보고, 실거주자들 들어가라. 제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근데 그 지역이 이렇게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 시흥 같은 데가. 자, 여러분, 신안산선 라인이 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경기 수도권이 아니다. 지금 의정부 센트럴 장인가요? 거기도 7억이 넘어요. 의정부도 7억이 넘어요. 자,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얘기하고. 자, 예전에 경기도 수도권이 아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많은 경전철, 지하철이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다가 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3기 신도시가 들어가면, 도시가 들어가면 당연히 교통망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정부가 계속 지하철을 까겠다고, 3호선 연장하겠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교통망이 좋아지고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주변에 어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단지 광명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고, 남양주 쪽에도 하나 만든다고 그러고, 계속 소규모 과천 지식정보타운, 판교 벤처밸리 1, 2,
경기도가 그렇게 수도 없이 벤처타운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보면 국토 불균형 발전이에요. 국토 불균형 발전인데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게 집중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3기 신도시예요. 3기 신도시가 들어가면 인구가 들어가고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거기다 또 그 요즘은 그 자족 기능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그런 수도권이 아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의 컨셉은, 아파트의 컨셉은 새 아파트 아닙니까? 새 아파트, 신도시, 완벽한 그리고 신도시도, 요즘의 신도시는 예전의 신도시하고 틀려요.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는 레벨가 틀려요. 레벨가. 쾌적성, 그 다음에 보행성, 상권의 접근성, 그 다음에 역세권의 접근성, 그런 게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리다. 그런 점에서 인기가 있고 앞으로 레벨이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교통망이 도심하고 가까워지니까 굳이 도심에 강남이 아니라면 거기 뭐 썩다리 아파트 사서 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철에서 3기 신도시에서 30분 40분 거리면 지하철 전철 타고 다니지. 뭐 서울에서 살면 뭐 3, 40분 안 걸립니까? 웬만하면 다 걸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경기 수도권이 레벨업가 되고 있다. 레벨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레벨업이 되고 있다. 그 레벨업의 지금은 초기이다. 초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경기 수도권을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령 투자로 한다고 해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맨날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서 투기꾼들끼리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그러면 늦게 들어간 투기꾼은 가서 이제 비싸게 사서 보초 쓰고 그걸 실수요자한테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방은 또 계속 공급인량이 늘어나요. 옆에 택지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지방에 걸리면, 잘못 걸리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 가는 거다. 그것도 지방 들어가면 열채씩 사지 않습니까? 투기꾼들이.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정부의 모든 예산, 인프라, 지금 여당이 지금 가장 공들이고 있는 데가 수도권이에요. 대한민국의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에서도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대선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도권 지역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예전의 수도권하고 틀리다. 자,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